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천원돌파 A플랫 270화 꽁트가 시작된다 세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시작된다가 되게 많아서 이상하구만.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의 강상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스왕입니다. 네. 당 떨어지고 있죠 계속. 자, 오늘은 끝낸다. 꽁트가 시작된다. 꽁트가 끝난다. 꽁트가 끝난다.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꽁트 하지 마루. 공치가 아니 공치 꽁치 먹고 싶어요? 공치가 오하로 하려다가. 네. 8화는 패밀리 레스토랑. 여기는 이제 뭐 패밀리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뭐 고객의 미래까지 알고 미리미리 다 맞춰주는 그런 가게였죠. 요 매니저 얘기가 나와요. 맥베스의 매니저 쿠스녹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원래 요 팀이랑 뭐 한 몸처럼 지냈다고 나와요. 막 같이 막 순서도 짜고 얘네들 공연하는 거 준비도 같이 하고 막 이랬었지. 그리고 심지어 아까 예전에 뭐 강 기자가 얘기했지만 얘네들을 이제 술집 거의 보기포트라고 하는 술집인데 거기에서 맥베스를 발굴한 것도 요 매니저고. 그리고 회사가 원래 개그맨을 안 키우는데 그걸 이제 회사에 어필해가지고 그걸 키우게 하고 나중에 라이브하우스의 첫 공연도 성사시킨 것도 요 매니저였죠. 하지만 요즘은 이제 소원해져가지고 같이 잘 만나지도 않고 그런 상태였고. 한편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맥베스 팀끼리 서로의 어떤 뉴스를 공유하고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페이 이제 본가로 가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슌타는 추묵이랑 사귄다고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해. 그러다가 서빙하던 리오코 그 얘기를 듣고 완전 깜짝 놀랐지. 이제 대놓고 말한 거 아니고 팬의 동생이랑 사귀는 건 우리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주묵이랑 사귀어 그러면서 알아채죠. 이미 이제 집을 나간 상태인가? 추묵이가? 이제 나가기 직전. 아직 이사는 안 했어. 이제 진짜 나가기 직전에 짐 싸고 있는데 그래서 말타도 두만 왜 나가는지 알겠죠? 그래서 리오코는 퇴근하자마자 자고 있는 추묵이랑 말다툼 하지 막 자고 있는 깨워가지고 너 뭐 사귀냐. 그래서 팬의 동생도 팬이다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내세우면서 맥베스 공연에 폐 끼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슌타가 부르면 나가래.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너가 먼저 부르지 말래. 거의 동생을 무슨 그게 추묵이가 나가기로 한 걸 잘했다고 하면서 다시 자버리지. 어쨌든 이래서 좀 서로 좀 사이가 틀어졌어. 그리고 한편 본가에서 준페이는 이제 자기 이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근데 아버지가 자꾸 뭐 시비를 걸지. 막 준페이가 막 술 옮겨다 놓으면은 이거 누가 옮겼냐고 막 아버지가 자기는 이 자리가 원래 놔야 하는 자리다 하면서 절대 못 바꾸게 하고 다시 놓고. 이것도 되게 일드에서 거의 늘 사용하는 시퀀스인 것 같아. 신구 갈등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고 뭐 바꿔야 돼 이러다가 다투다가 나중에는 이게 원래 왜 이렇게 했는지 의미를 알게 되거나 바꾸는 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거나 아무튼 그냥 얘기하면 끝날 거를 되게 오래 끌다가 화해하게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잖아. 그렇죠. 여기 그냥 그 시간 때우기 되게 좋죠. 그렇죠. 이런 거 그냥 넣은 것 같아. 난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다르긴 했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되게 아버지가 너 되게 그런 네가 좋아하는 거 일 따위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는데 과연 이런 술가게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거 만만한 거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누나가 오히려 얘기해 주잖아. 지금 얘가 충분히 노력을 했고 아버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하고 나중에 준페이가 고개 숙이면서 이제 일 배우겠다고 하고. 그 뭐가 다른 건데? 그 누나가 나중에 얘기했잖아. 너 성질 많이 죽었구나. 이 일을 그걸 괜히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 얘기도 하잖아.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 그게 신구 갈등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것 그래서 같은데.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서 오네가이 시마스 제가 한다고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신구 갈등이 다 그 포괄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보통 보면 윗사람들이 아래 애들 보면 되게 못마땅한 거야. 맨날 이게 날라리 같이 보이고 이게 밖으로만 도는 것 같고. 근데 나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었다. 이런 거 해결하는 시코스는 늘 나오잖아요. 그 얘네들도 그렇게 뭐 이렇게 항상 나태하기만 한 그런 애들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깨닫는 것도 있고 윗사람들도 괜히 혼내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뭐 그런 거 찾아가는 게 신구 갈등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뭐 거래처에서 뭐 술 주문한 게 뭐 준페가 그동안 열심히 영업했던 거래처였고 거기서 이제 아빠는 뭐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삐죽대고 인정을 받기도 하죠. 준페이는. 그래서 하루토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꽁투명을 결정하려고 고민하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뭐 패밀리 레스토랑 점장이 뭐 마작정 이사하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듣고 마지막 꽁투명을 이사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하루토 형도 취직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들 미래를 결정하는데 여전히 본인만 지지부진해.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리오코랑 잠깐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리오코가 이제 회사 이직을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회사 왜 선택했냐 물어보니까 그 회사 팸플릿에 안내데스크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멋진 꽃이 있더라. 그래서 꽃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네 하면서 난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막 인생을 그렇게 막 적당하게 정해도 되냐고 막 물어보니까 리오코가 아니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답변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얘가 아직 교훈을 뭐 얻었는지는 잘 모르게끔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추무기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죠. 그 예전에 리오코가 매니저 같은 일을 해보면 어떠냐고 얘기했던 거를 떠올리고 그 우연히 만났던 그 매니저 쿠스노기한테 받은 명함으로 이제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입사 지원을 하지. 그래서 입사 지원을 왜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옛날에 야구 매니저 경험을 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니까 쿠스노기가 지금 이 일이 웃음냐고 조금 시비를 걸면서 얘기했고 그 외에 이제 지원 동기는 뭐냐 했더니 뭐 언니가 권유를 했다. 근데 가장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지. 근데 내가 채용 담당자였어도 이렇게 들었으면 채용 안 했어 사실. 그러니까 여기 중요 포인트를 잘 못 집었는데 쿠스노기가 압박 면접 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장난치는 듯이 느껴진 거야. 왜 매니저 일에 지원했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야구 매니저 해서 한다. 이러면 되게 장난같이 보이잖아. 그 매니저가 이 매니저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합격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런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약간의 오해지 압박 면접은 아니었다. 그거 이해 못했죠. 됐어요. 넘어가고. 됐고. 그래서 담당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지. 담당 아티스트가 너를 밀어내도 계속 할 수 있겠냐.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상황에 빗대서 얘기를 한 거였지. 그랬는데 얘가 자기는 고시엔을 꿈꾸는 사람들이랑 진지하게 대했고 그 야구부 사람들이 갈 수 있을 때 뭐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그 전체적인 이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거면 자기는 진심으로 대했고 부딪혔고 어쨌든 결국엔 거기다 불태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과는 안 나오는데 아마 붙은 걸로 나중에 보면은. 인턴한다고 나왔었죠 아마. 나중에 공연할 때 옆에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뭐 갈등들이 있는데 이제 화해 국면이 되는데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이제 똑같이 예전처럼 이제 셋이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매니저 쿠스노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옛날에 얘네들한테 그 했던 것처럼 마지막 공연 순서 그 초안을 가지고 와. 근데 예전에는 이걸 갖고 오면은 나중에는 이제 하루토나 얘랑 멤버들이 우리끼리 결정하겠다고 밀어냈었는데 여기서는 보자마자 하루토가 이걸로 좋을 것 같다고 바로 승낙을 하지. 그 이유는 이제 그동안도 우리 공연을 계속 보고 있었구나. 네. 그걸 잘 이해하고 있구나. 뭐 이런 또 교감을 얘기하기 네. 굉장히 편리한 거였고. 역시 네 번째 멤버였어. 막 이런 그런 얘기하면서 거였죠. 그러잖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거든. 이런 식의 화해는 분명히 필요하고. 네. 사실은 소원해진 것도 너무 관여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매니저는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스스로 발전하도록 이제 해둔 거였잖아. 네.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그렇게 지속을 해왔는데 또 불구하고 결국 자기 일들은 다 하고 있었고 그 애정 또한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식의 마무리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아마 파라에서 그거 나왔던 것 같은데 이사하면서 리오코가 추묵이 나갈 때 되게 대충 인사하잖아요. 그렇지. 그러고서는 그날에 이제 집에 준표는 자기 집에서 자느라 못 들어오고 저기 그 슌타는 안 들어왔어. 하루토가 그 방에 혼자 누워 있잖아. 근데 자리도 그 구석에 혼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딱 눈 뜨고 있는데 진짜 끝났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약간 씁쓸한 그런 느낌이 났었죠. 하필이면 또 그렇게 됐었네. 그러면서 첫날 이사 가자마자 바로 자고 오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자야지. 너 남다르다고. 그리고 퇴근한 리오코가 이제 집에 오니까 추무기가 이제 수많은 반찬통이랑 이제 편지를 거기다 남겨놨지. 이거 잘 챙겨 먹으라고 자기 없어서 밥 거르지 말고 그런 얘기를 이제 적어놓으니까 리오코가 그거 보고 울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끝나죠. 그 처음에 저는 그래서 막 반찬통이 막 널브러져있길래 이거 뭐야 왜 안 넣어놓고 갔어 했더니 바로 따끈따끈하게 해놓고 간 거니까 냉장고에 못 넣어서 그치, 식어야 식으면 이건 냉동실에 넣고 이건 냉장실에 넣어 이런 거 막 적어놨잖아요. 엄마야 거의.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준 거죠. 그렇지. 둘이 싸운 다음에 제대로 이제 인사도 못하고 나간 게 좀 마음에 걸렸던 거. 근데 싸운 이유도 너무 좀 소박하지 않아? 원래 자매들이 싸우거나 그럼 다 그런 거죠. 아니 뭐 대단한 리오코가 걸 싸워요? 잘못했지 이상한 걸 시비를 거니까. 내가 나가는 날까지 제대로 인사 안 하고. 그리고 뭐 너 취직됐다면서 그거 왜 말도 안 했냐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삐진 거잖아요. 되게 잘 삐져.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파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거 근데 곡투랑 이건 뭐가 연결됐었어요?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갑자기. 패밀리 레스토랑이 되게 무슨 그 슌타가 완전 그 뭐죠? 여자 메이드처럼 분장해서 나와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다 먼저 아는 척을 해주잖아. 일부러 뭐 밥을 덜 드렸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파르페 시켰는데 뭐 다 뺐어. 이거 먹으면 살찌니까 뭐 이러면서 막 그냥 했는데. 근데 그 맨 마지막에 그래서 몰라 안 적었잖아. 그 헤어질 뻔한 그런 아내였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서 그 아내 밥을 드시면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 아내랑 일부러 밥 먹을 때 배부르면 안 되니까 일부러 조금 줬다. 뭐 이런 그런 내용. 얘기로 끝났잖아.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고아는 결혼 인사. 이 내용은 그냥 뭐 장인어른한테 인사하러 간 신랑인데 신랑이 날라리야. 그리고 장인은 굉장히 엄해. 그래서 둘이 이제 뭐 그 코다치에서 뭐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 그리고 하루튼 무슨 심판 같은 거 보듯이 막 중계를 하는 거였고. 이제 심판 같은 게 아니라 중계하는 거 아니야? 심판이랑 중계 다르지 않나? 중계하는 거였어요. 그랬나? 아 공격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 여기서 어떻게 용서할까요? 뭐 이런 주제가 아니었어? 자네 왜 이렇게 다리를 떠나? 막 이러면서 막 화내고 그런 거 그치. 나오죠. 날라리라서 마음에 안 드는 뭐 그런 내용이었죠. 실제로 이제 누구죠? 그 준패하고 나츠미 이제 결혼 인사 가야 되는 관련된 거였으니까. 얘기잖아요. 딱 연관된 이야기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만 연관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연관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리오코랑 츠무기는 이제 취직 축하연을 하고 있었죠 가게에서.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 그것뿐만 아니라 슌타는 1년 동안 자기는 해외여행 가기로 했다. 모험왕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준페이는 이제 곧 장인한테 인사하러 가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해주기도 하죠. 나는 그 1년 여행 간다는 게 농담인 줄 알았거든. 진짜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험왕이라는 표현이 너무 어색하니까 이게 말이 돼 했는데 진짜 그래서 원래 무슨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약간 슌타가 개그를 많이 치잖아요. 약간 그런 소리를 내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건가 보다 그랬는데 진짜 여행을 가는 거였어. 그 심지어 사실은 추목이랑 좀 잘 돼가려는 상황인데 떠나야 돼서. 근데 자기도 가기는 싫은데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당장 뭐 취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뭔가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얘는 약간 여유가 있는 애지. 뭐 프로게이머로 좀 벌어놓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돈 아직도 남아있다고 했어.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준비하는 과정처럼. 그리고 보니까 돌아올 이제 때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했잖아. 네, 물론 뭐 봐야 알지. 아니 꼬치집이요. 꼬치집이 기다리고 있지. 꼬치집 얘기였어요. 너무 남녀관계 이렇게 부정적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게. 진짜. 전 직장이 있다고요. 나는 추목이래지. 검은 쇼파가 있는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돌아왔더니 쇼파 밖에 있고. 그래서 준페이는 이제 장인어른 아직 뭐 예비죠. 만나러 갔고 전통주를 하나 들고 선물을 하러 가. 그랬는데 장인이 술 받고는 갑자기 사당 앞에서 막 한탄을 해. 뭐 나츠미는 떠나네. 어차피 떠날 건데 나는 어쩌나 뭐 이런 얘기를. 원래 거기 뭐 종인 그 뭐 치는 거죠? 그 딩딩딩 치는 난 게. 모르게 그 뭐야 사당이야 이게 뭐야? 엄마 돌아가셨나 보지? 아니야. 그 얘기 물어봤어. 얘가 그 준비가 혹시 엄마가 아니 잘 살아 있다고. 엄마 지금 어디 잠깐 나가셨다고. 원래 그런 거 오면은 가끔 드라마 보면 한번 팅 치는 게 있잖아요. 딩딩딩딩딩 막 치잖아 약간 미친 화난 것처럼. 느낌 그렇지. 났죠. 화나는 거지 뭐. 뭐 부모님인가 보지 뭐. 그런 할머니라든지 뭐 모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보통 한국에서는 안 하는 짓이지만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제 가족이 돌아가시면 집에다가 모시면서 뭐 이렇게 먹는 거 있으면 미리 올렸다가 먹고 이런 문화가 있잖아. 네.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 가족이 죽어서도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 그냥 이렇게 사진 같은 거 같이 놓고 뭐 항상 그냥 생각한다는? 우리는 한번 뿌리면 끝이잖아. 막 약간 그런데 여기서 뭐 그런 거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준페이는 자기 각오를 얘기해. 결혼 지금 바로 안 하겠다. 아버님이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고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술가게를 자기가 이제 이어받을 거다. 그래서 내 앞가림 잘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오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요 이제 장인이 이제 갑자기 그 대병 들고는 술을 같이 한잔 하자고. 그리고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같이 또 친해지고. 친해졌나요? 뭐 어쨌든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여기서 뭐 그냥 그 대병이 그래도 마음에 들었나 봐요. 좋은 술을 갖고 왔겠지. 술 가게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네 연어포 먹어본 기억 있나? 그러면서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연어가 포가 있나요? 난 그거 몰랐어. 이따 보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준패도 처음 먹어보는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장인인데 무조건 기어야지. 거의 싫어한다고 말하겠어요, 설마. 그리고 결정적으로 둘이 또 마지막엔 또 친해진 계기도 이제 장인도 그 723 그 번호판을 모으고 있었던 거지. 장인 차였지 그 네, 차가. 장인차가 723. 그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막 준페이가 막 설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나츠미가 이런 거 모으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니까 저기 뒤에 오토바이 디스가 가서 찍으라고. 네, 그러니까 저 사진 찍었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점수를 땄어. 그치. 나츠미 바보들. 둘이 그냥 잘 맞네. 그렇게 만났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네들을 초대를 해. 왜냐면 이제 마지막 공연이니까 내가 지금 바베큐 파티 할 건데 한번 와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마침 하루토랑 슌타만 있어가지고 둘만 가기로 하죠. 그쵸. 이제 장인어른을 만나러 갔으니까. 슌페이는 이미 여기 갔으니까. 둘이 약간 무슨 초라한 밥을 막 먹으려고 그랬었어 그때. 고기만 나는 소스를 뿌리려고 그랬는데 고기라고 그러면서 막 둘이 신나서 갔죠. 그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 아들이 이제 타이치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옛날에 뭐 너 나으러 갔을 때 얘가 뭐 네 이름 가지고 욕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얘는 울었다 뭐 그 얘기하고. 그런데 이때 타이치가 약간 뼈 때리는 얘기를 하지. 이렇게 꿈을 쫓지 않는 게 좋지 않아요? 뭐 이게 실패하면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네가 답을 하기가 되게 애매했는데 어쨌든 그냥 막 대충 얘기를 하지. 그냥 우린 실패한 게 아니라 그냥 시합 시간에 다 됐을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타이치는 이제 볼일 보러 이제 잠깐 나가고 이제 아버지랑. 근데 이때 하루토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 다시 얘기를 하지. 우리가 이제 졌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슌타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구축했으니까 진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루토는 여전히 수긍을 못하는 눈치로 보이지. 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다시 또 얘네들끼리 있으면서 막 옛날 얘기를 해. 너 그때 하루토 너 옥상에 왜 올라와서 나를 이렇게 말린 거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네가 자꾸 멍 때리고 있으니까 계속 널 보고 있다가 좀 얘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계속 지켜보다가 너 옥상에 있는 거 따라갔다. 그랬더니 아 역시 하루토네 관찰력이 뛰어나 그런 얘기도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의미였어? 관찰력이 뛰어나 이런 의미였어? 사실은 그 되게 우연처럼 올라갔었잖아 옥상에서. 그러니까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멍 때리고 있는 슌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나중에 네가 이제 옥상 올라가는 거 따라갔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하루토가 보고 있었다는 얘기는 네, 신경 쓰였다는 그치. 얘기는 했었어요. 야,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계속 쓰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요? 맞아요. 뭘 그렇게 얘기했다는 듯이 웅웅거려. 이씨 관찰력이 뛰어나다며. 이씨.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토는 슌타의 히어로다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나는 너 하루토가 웃는 인생을 선택하겠어. 그리고 맥베소에 나도 승선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주지. 엄청난 고백이죠. 나중에 와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프로게이머스로도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그만두고 여길 들어온 거였지. 사실 미래는 없었지. 그 뿌요뿌요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기 바베큐 파티에서 둘이서 얘기할 때 그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막 우리는 정말 실패한 걸까에 대해서 엄청 되게 고민하잖아요. 그치. 이때 답을 내나요? 그때 우리가 정말 실패한 걸까라고 그냥 얘기만 하고 완전 답을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토는 약간 실패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슌타는 아니야 그래도 우린 실패한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슌타는 그냥 이 두 명과 함께 있었던 시간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정말. 그래서 여기서 하루토가 나름 수긍해서 한 답은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인데 맥베소는 보물도 못 찾고 침몰하지만 너희랑 모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평생의 추억이 생겼다.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죠. 하루토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하루토도 그냥 추억이 생겼다 정도로 이제 수긍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리오코랑 이제 추무기도 이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화해를 하는 거죠. 리오코는 이제 추무기가 일하던 그 스낵바 거기로 이제 추무기를 불러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선물을 하나 줘요. 그래서 요거는 빨간 스톱워치 같은 걸 줘. 그러면서 이게 야구 매니저 때 쓰던 빨간색 스톱워치랑 똑같은 거래 이게. 그래서 스톱워치 같은 거 아니라 스톱워치 그냥 선물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스톱워치 세이코 거. 세이코야 그게? 세이코였어.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추무기가 자기 이제 야구 매니저 할 때 쓰던 거랑 똑같은 거 일부러 골랐네 얘기를 했는데 류오코가 마치 아닌 척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고른 거다고. 너 매니저 할 때 이거 시간 체크할 일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힘들 때 네가 가장 빛나던 시절을 떠올려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 언니로서의 그런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근데 난 야구 매니저에 그렇게 많은 걸 투사한 게 한국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안 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빛나는 순간이 이제 그런 거라는 것도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 되게 스포츠 선수였으면은 그럴 만도 한데. 그래서 얘가 매니저 일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게 사실은 진짜 안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 고민에 비해서 너무 곁다리처럼 느껴지는 거야. 실제로 그 고민의 강도라든지 무게도 되게 약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뭔가를 마련해 주는데 전혀 궁금하지가 않은. 한국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사니까. 아니 왜냐면은 지금 이 세 명은 10년 동안 해왔던 일을 지금 바꾸려고 전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까지 쌓아왔던 걸 다 버리고 완전히 다른 일로. 근데 거기에 감히 프리터가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빛나는 시절이 있어서 지금 뭐 성과를 내는 일이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어설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효과를 왜 넣었을까
자꾸 좀 고민은 하게 되더라고. 아니 근데 그걸 넣은 이유가 그러니까 10년 동안 얘네 셋은 정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뛰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캐릭터를 하나 넣고 싶었겠죠. 시작을 못했잖아 얘는. 아예 그냥 뭘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긴 그런 사는. 대비가 있기 때문에 네. 다 아우를 수 있다. 네. 포괄할 수 있다. 네. 어차피 출발선에 선 건 똑같으니까. 이 드라마에서 계속 나오는 게 얘가 고민하는 게 되게 대단한 거, 얘 스스로는 되게 대단한데 남이 보면 너 별로 대단한 거 아닌 걸로 고민하는데 그러고 누가 너는 뭐 친구도 많고 뭐 엄청 뛰어나고 대단하지만 그거 정상 장사자는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더 대단해 그러면서 그런 게 되게 물고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20대 때 고민했을 법한 그치. 그런 지점이 있어서 그걸 찝은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뭔가 얘가 열심히 노력하다 이제 좌절을 했는데 다시 열심히 노력할 거야. 이거는 분명히 맞는 서사인데 그게 고작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부 매니저를 했다가 모든 게 다 연소됐기 때문에 할 일이 뭐 이렇게 뭘 해보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 5년 동안 그냥 프리터 일만 한 거잖아. 네. 근데 이제 다시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어. 그 빛나는 시절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아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이룬 게 뭐가 많지는 않잖아 다들. 네. 공부만 했지 뭐. 그렇지 뭐 대학 뭐 좋은 데 가고 뭐 이런 정도 이뤘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러니까 그 고민이 되게 안 와닿고 정말 고민을 위한 고민같이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패라는 걸 두려워하고 내가 뭘 해서 얻을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이래서 5년 동안 끌어왔다는 건데 네. 그건 이제 대비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한쪽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죠. 맥베스가 그렇죠.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지. 걔네는 이제 10년 그래도 동안 얘 뭐 이렇게 25인데 뭐 그러니까. 이때쯤에 이런 고민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좀 어리잖아. 너무 그래. 어린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걸 떠올리는 걸 끝났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이제 마지막 회의한 맥베스 3명은 이제 리오코한테 감사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연 때는 이제 각자의 진심을 담은 애드립을 다 넣죠. 그 각자 했는데 뭐 패자는 없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오길 정말 잘했습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공연을 준비합니다. 이 결혼 인사편 웃겼던 게 막 처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막 다리 떤다고 뭐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그게 무슨 모스보로 모스 계속 고백하고 있었다 이런 거잖아. 그랬더니 그거 따님을 주십시오 뭐 이런 거. 그거 그랬더니- 모습으로 한참 치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에 감동해가지고 그래 자네 결혼하게 해라고 허락해준다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있고 이제 옆에 해설하는 거 해설 뭐 중계하는 식으로 했던 거 자네도 수고했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서 마무리가 셋이 다 승자라는 식으로. 네. 그런 식의 끝내주죠. 꽁트로 마무리가 되죠. 네. 그리고 대망의 이제 마지막 회 꽁트명은 이사. 이 내용은 이제 부부가 이사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갑자기 이사를 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도 이삿짐 직원이랑 같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꽁트였고 이제 요 장면이 이어지면서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마지막 리허설이었어.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와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고 뭐 잠깐 쉬는 사이에 이제 하루토 형이 갑자기 와. 그래가지고 이제 물 마시고 하라고 딱 주는데 다들 긴장 타고 기적의 물인가 싶었는데 다행히 평범한 물이었죠. 원래 형이 마지막 공연에 못 온다고 그랬잖아. 어. 어디 출장 가야 된다 그래서. 그치. 그래서 그 전에 잠깐 짬내 가지고 온 거였지. 막 잔잔한 웃음을 주고 가셨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연 때는 만석이야. 그래서 이제 각자의 정리를 하죠. 뭐 독백으로 이어지는데 리오코는 뭐 계속 혼잣말 독백을 하는데 우연히 만난 맥베스 덕에 뭐 내 생의 의지를 되찾고 뭐 재취업까지 했다. 나의 삶의 활력소였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근데 여기서 하루토는 계속 또 고민해. 내게 맥베스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민은 계속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뒤풀이도 하고 이제 뒤풀이가 끝나고 이 셋은 다시 라멘집으로 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라멘을 먹으면서 슌타가 그런 얘기를 하지. 늘 위로받기 위해서 라멘집을 갔었는데 이번엔 정말 후련한 마음이다. 그리고 나머지 둘도 그런 얘기를 하지. 다 후련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루토가 그때까지 계속 먹고 있다가 젓가락을 탁 놓고 한마디를 하지. 아 의외로 맛있네. 여기 프랜차이즈 라멘집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준페이랑 이제 슌타도 갑자기 막 웃죠. 심각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페이크 쳤다고. 그리고 이제 짐 정리를 하죠. 이제 냉장고를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되는 거야. 예전에 막 그 마코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저 냉장고가 마지막에 저가지고 우리는 가위바위보 했었다고 얘기했는데 얘네들도 저걸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게 됐지. 아 근데 일본에는 정말 냉장고가 작은 것 같아. 나 맞아요. 혼자 사는데도 양문형 쓰는데 솔직히 대부분 양문형 쓸 거야 한국에서는. 근데 진짜 조그만 거 쓰지 않아요 여기? 맞아요. 그거 갖겠다고 서로 또 가위바위보 하지. 가위바위보 신 강림하고
퍼펙트 자지. 가위바위보 신강리 뭐 이런 일부러 얘기도 하고. 무승부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백 나오잖아요. 어. 이게 끝나면 정말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승부가 계속될 것 같다는 뭐 무슨 계속 비겨요. 그래서 묵직바 되는 거 아니었어 그냥? 약간 뭐 그렇게 비기는 것 같은. 음. 그렇게 하다가 결국 뭐 하루토가 이기는데 이때 원래 얘네들이 이기면 세레머니를 하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울잖아. 네. 결국 끝까지 하긴 하는데 네. 약간 울어. 이게 우프다 하는 그런 장면이 된 것 같아. 네. 웃기면서 되게 슬프잖아 여기가. 네. 결국 냉장고를 얻은 거겠지? 얻었죠. 난 안 가져갈 것 같아. 그거 갖고선 왜안 다른데 가져가? 바꿔 간다고 나왔잖아요. 갖고 새 집에 갔다고 그런 한마디 네, 나온 것 나왔던 같아. 거. 나 이거 여러 명이 쓰는 냉장고면 안 쓸 것 같아. 아니 무슨 시체를 넣는 냉장고도 아닌데 왜 못 쓰냐? 의식밖에 없는데. 오, 진짜. 내 마음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각자 이제 후기가 펼쳐집니다. 나츠미가 갑자기 준페이의 술가게에 방문을 해. 그러니까 뭐 준페이 엄마가 완전 환영하고 되게 좋아하고. 너처럼 이쁜 애가 왜 우리 같은 애를 만나니? 뭐 이런 거지. 그렇지. 우리 아들 갖고 박힌 되겠습니까? 정말 스미마생입니다. 어머니 급공손. 그리고 슌타는 추무기가 해준 이제 치즈를 듬뿍 얹은 미트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작별 인사를 미트 하죠. 소스 스파게티요. 아 이거는 치즈를 듬뿍 얹은 게 아니라 미트 소스 스파게티 치즈를 듬뿍 얹어 먹는 게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사실 앞에서 다 설명이 됐지만 얘가 치즈를 되게 좋아하는 건데 엄마는 그걸 또 싫어했잖아.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약간 중간쯤에 위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미트 소스 내가 만드느라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 맛 그대로 맛보길 바랬던 거고 얘는 그래도 치즈를 얹어 먹고 싶으니까 그랬던 거고 뭐 그런 그래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네. 이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제 살고 그 추모기는 그걸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잖아. 네. 그러니까 같은 상황과 행동인데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고 그래서 엄마랑 삐걱고 있었고 결국은 추목이랑은 같은 상황인데도 되게 잘 되고 있고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그래서 치즈 듬뿍 스파게티가 아니라 그 파스타에다 얘가 뿌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그리고 하루토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리오코한테 감사 인사하고 이제 뭐 나중에 뭐 멜론 소다 한 병 하나 주세요. 뭐 이런 주문도 하지. 나름의 어떤 장난 그런 거 섞어가지고. 그날이 또 리오코 마지막 알바하는 날이어서 못 볼 줄 알았는데 이제 우연찮게 봤어 서로. 리오코는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점장한테 인사하고 뭐 카를로스 속편 궁금해요. 나중에 또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지. 그 점장이 카를로스랑 뭐 만났던 얘기 엄청 막 말도 안 되는 그냥 픽션인 줄 알고.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나중에 슌타랑 만나죠. 중간 배에서. 그러니까 얘기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그 점장하고 되게 친해져서 술을 자주 마셨어. 근데 뭐 술자리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서 자주 본다는 식으로. 사실은 그 장면이 여러 번 나오면서 어쨌든 직장이잖아. 알바를 해도. 직장 사람들과 굉장히 친해지게 됐다. 전에 회사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퇴사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카를로스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된 거였지. 맞아. 나중엔 그러고 심지어 리오코가 먼저 말해. 궁금하자고 술 마시자고. 그런 얘기도 그치.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벼운 거지만 리오코의 그 속내를 알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뭐 한 인간의 성장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하루토가 이제 뭐 나와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리오코가 기다리고 있었지 벤치에서. 그래서 한잔 해 하고서는 벤치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앙케이트 답변으로 뭐 그 꽁트에 대한 평은 이미 다 했지만 자기가 그게 못한 얘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년 동안 수고했고 저는 앞으로 계속 팬을 할게요. 맥베스는 나한테 특별하니까 이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하루토도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지.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리오코 덕분에 꽉 찬 객석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리오코 센파이 덕분에 그런 걸 알게 됐다. 진짜 팬의 힘을 알게 됐다. 얘기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마찬가지로 대답을 하죠. 10년 후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어요. 뭐 이런 얘기하지 않나요? 그치. 1년 후였나 10년 후였나 기억이 안 나네. 뭐 나중에 같이 밥 먹자는 얘기도 하고. 결국 끝까지 리호코라는 이름을 제대로 안 불러주고 센파이 그냥 딱 얹어서 금 긋고 끝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하루토는 출근하다가 항상 지나왔던 연못이 더러웠거든. 근데 그게 오늘날 깨끗해진 걸 발견해. 그리고 그냥 뭐 지나가.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갑자기 장면이 변환되면서 3개월 후야. 시간이 많이 흘렀죠. 슌타는 배에서 아까 얘기한 카를로스 만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
슌타가 막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카를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흔한 이름인데 그렇지.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그냥 근데 그걸 일본어를 보면서- 해. 네. 일본어를 할 일본어가 줄 아네. 되는. 그러고 자기가 뭐 일본인을 만났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지 않았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 추무기는 열심히 이제 매니저 일해. 막 누구 사인을 뭐 시키는데 걔가 막 좀 대신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힘을 쏟아가지고 직접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다그치지.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나츠미는 뭐 직장 동료들이랑 뭐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리오코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꽃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페이가 마지막에 이제 준페이 장면이 나오는데 술가게에서 누구랑 통화하더니 막 엄청 웃어. 그러더니 이제 뭐 왜 그런데 취직을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하루토가 나오는데 무슨 유니폼을 입고 어딘가를 가. 그러더니 거기에서 하루토가 취직한 데가 물 문제 고고고라고 하는 곳이었지. 그래서 그 물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런 사무소인가 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뭐 출근하다가 이제 깨끗해진 연못에서 뭐 일하시던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거 보면서 결국 그것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1화의 물 문제 거기에 있던 직원처럼 일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 나레이션 나오면서 뭐 하루토 나레이션이죠. 뭐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준페이가 웃었던 이유가 되게 장난같이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 네. 거기서 너무 오바해서 웃어가지고 얘 왜 이래? 그 엄마도 너 무슨 좋은 일이니? 막 그래서 해가지고 이게 뭐지 했더니 맨 마지막에 이거였던 거잖아요. 그렇지. 처음에 꽁트 이야기이기도 했고 되게 약간 웃기려고 얘가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진심이고 진짜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렇게 폭소가 터졌겠지. 네, 그치. 정말 그 맨 마지막에 그 공구함 같은 거 딱 들고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인생의 아이러니가 다 담겨 있다는 느낌이 있죠. 네. 그러니까 꽁트라는 게 얘네가 생각했을 때 되게 지금 의미가 있냐 없냐 가지고 나름의 의미를 각자 찾았잖아. 네. 하루토는 못 찾았을 수도 있어. 마지막까지 대답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치.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보는 사람 시청자 입장에서는 확신을 갖고 보게 되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한 거였지. 네. 뭐 그래서 뭐 전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 잘 지었다고 되게 생각했었어요. 좋은 네.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하루토도 되게 고민했겠지만 리오코가 얘기한 것처럼 막 약간 인생을 이 리오코한테 거꾸로 인생을 그렇게 적당하게 정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본인도 결국 그걸 따라간 거지. 사실 되게 너무 전형적으로 생각해서 1년 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막 다시 만나고 뭐 밥 먹고 은근슬쩍 뭐 둘이 커플 돼가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결말을 좀 생각을 한국 했단 드라마. 말이야. 너무 한국 드라마 마인드. 꽁트를 계속하고 있어. 너는 작가하지 말아야. 내가 언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3개월 후에서 겨우 3개월 후 그렇게 말한 거죠. 계속 현재 진행형인 거지 이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마지막 대사가 이 드라마의 제목이 꽁트가 시작된다야. 네. 그러니까 인생도 한편의 꽁트일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웃기려고 웃긴 게 아니라 얘네 개그의 포인트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다른 사람은 웃길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지. 근데 자기네들은 너무 웃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끼리 되게 의미를 가지면 된다라는 식의 꽁트를 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뭐 내가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만들었던 꽁트랑 별다를 게 없네 라는 어떤 가르침을 좀 얻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우리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됐지만 그 사이의 기간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거냐 무의미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그 당연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물론 굉장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는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남이 그렇게 보든 말든. 우리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10년이었다. 그렇지. 앞으로도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시청자들은 너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꽁트 자체도 제목 그대로 나중에 마지막 공연에 그 순서이기도 했으니까 그걸 되게 따라가면서 공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되게 응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한편으로는 얘네가 다시 또 결성해가지고 또 꽁트를 하려나 이런 마음도 조금 싹트게도 됐었고 그러니까 하려나 보다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네, 컸던 것 같아. 응원을 되게 하는 마음으로 이거 어차피 픽션이잖아. 네. 제발 좋은 방식으로 끝났으면 좋겠어. 근데 그 해피엔딩이라는 게 얘네가 계속 해나가는 거 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네. 끝나죠. 그게 오히려 더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얘네들 현재 다시 시작하라니까 꽁트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 네.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많았죠. 그 누구나 끝이 있겠지만 끝이 있죠. 그렇죠. 저도 비슷한 시기를 겪어서 약간 리오코와 비슷한 시기를 겪어서 회사에서 뭐 왕따와 비슷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많이 이입을 하면서 보게 됐고 그리고 얘네들이 하고 있는 그 개닌이란 직업도 굉장히 창의적인 직업이잖아. 그렇죠. 뭐 사람들이 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뭐 거기에 또 이입을 해서 보게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네들은 20대고 저는 20대 초반 겨우 이제 시작이 미안해. 내가 너무 째려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진법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리고 이게 전혀 멀게 안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마 보는 사람들이 분명 청춘의 시기를 지났고 뭐 지나고 있고 다 비슷한 느낌의 뭔가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 감동이라는 부분이 아마 거기서 우러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억지스러운 장면이나 MSG 없이 잔잔히 일상을 보여줬던 드라마가 얼마나 있었나 생각하면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MSG는 역시 나치미가 했던 그 서프라이즈였죠. 그리고 가장 보면서 되게 부러웠던 거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정말 부럽잖아.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막 서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같은 꿈을 쫓았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게 되게 부럽잖아요. 사실 얘네들이 가위바위보 하고 맨날 뭐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런 공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누구나의 부러움을 사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정말 판타지스러운 현실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무언가, 우리가 지금 부족한 무언가를 보완하면서도 뭐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를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네. 한국에서도 잔잔하게 이제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보면은 뭐 항상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더더욱 여기에 많이 이입을 할 수 있는 것 같나요? 이 드라마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다 조연에 머물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 유마 같은 애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을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더 재밌을 수도 있고 더 의미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비교한다고 해도 얘네들이 하고 있는 그 생활과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좀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잖아. 그 되게 치열한 고민들에 또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강추합니다. 꼭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한 줄 평하고 마무리할까요? 저 이거는 아예 그냥 보자마자 그냥 정했어요. 오,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오, 이거 우리 못 알아듣는다고. 아나타다치노 10년와 무다자나이. 당신들의 10년은 헛되지 않다. 아, 전드 골든카무이 한 곳만 거의 전드 센세가 한마디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아 이거 세상에 모든 의미가 자. 없는 단어는 없다. 이거 하려고. 아이, 다 저는 아이누라로 하는 칸토 오로와 야쿠사 노 아란캡 시넵 카이삼. 하늘에서 아무 구실도 없이 내려준 물건은 하나도 없다. 이제 다음엔 외국어 아니면 이제 죽었어. 그러면은 저는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이런. 영어를 좀 섞어서 엔드가 아닌 엔드로 당신들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좋네요. 그것도. 이제 무슨 나라 언어로 하시겠습니까? 러시아. 그냥 해야겠다. 실패를 넘어 출발선에 선 청춘들. 답다. 저거 언제 정리돼? 저거 곧 정리됩니다. 자, 무려 3회에 걸쳐서 인기도 네. 없는 꽁트가 시작된다 이야기를 해봤네요. 네. 오랜만에 1등 했죠. 한 2년 만에 한 것 같아. 하지만 맥베스가 리오코라는 큰 팬을 만들었듯이 네. 우리 방송을 보고 이거를 봐주는 몇 명의 팬이 또 생기면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블로그 찾아내는 거 아니야? 왜냐면 하늘에서 아무 구실도 없이 내려준 물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칸토로와 야쿠상노. 됐어. 골든 카무이 덮으라고. 자, 끝내볼까요?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헤이 플랫.